우리 아까 이제 276쪽의 아래에 갱신이라는 소재가 있죠. 갱신이라는 말 뜻은 자 우리가 허가를 갱신해 준다. 국민이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를 갱신해 달라 신청. 행정위원이 허가를 이제 갱신해 주고 이런 일이 있는데 갱신이란 말은 행정위원이 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주는 기간을 정해서 내주는 경우 있어. 응? 그래서 뭐 법에도 정해놓기도 하고 한 번 허가받으면 뭐 5년간 허가 유효기간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행정위원회 허가를 기간을 정해. 그러면 3년간 허가한다. 그러면 3년 끝날 때 되면 나 더 허가 연장받고 싶다. 그러면 신청. 행정위원회 심사에서 허가를 갱신해 준다. 이 갱신의 말은 연장해 준다는 뜻이야. 응? 근데 갱신해 준다는 건 그럼 이런 말일까? 예전에 허가 3년 냈으면 허가 이제 예전 허가는 끝난 거고 새로이 다시 3년 허가 내주는 걸까? 아니면 기존의 허가를 그대로 연장 조치해 주는 걸까? 응? 그대로 연장만 해주는 거야. 예전 허가와 다른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허가를 갱신해 준다는 거는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돼 있어? 허가를 갱신해 주는 건 종전허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종전허가 효력을 기간 연장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일 뿐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져오는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3년간 허가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또 연장을 해서 또 다시 3년 허가를 또 갱신해 줬어. 근데 행정위원이 뒤늦게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면 허가 갱신해 주기 전에 이 사람이 허가 취소받을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걸 갱신해 주고 나서 발견한 거야. 응? 그래가지고 행정위원이 너 허가 갱신해 주기 전에 너 위반 사실이 있어서 있다는 이유로 갱신해 준 허가를 취소한다. 허가를 취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해? 반발. 야, 그거는 허가 갱신해 주기 전에 예전 허가 당시에 위반 사실이고 그거는 갱신해 준 건 예전 허가와 다른 새로운 허가를 내준 거니까 그건 예전에 갱신 전에 위반 사실은 예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지 그건 이미 끝난 일 아니냐? 응? 그 갱신해 주기 전에 예전 허가 당시 위반 사실로 새로운 허가를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까지 벌였지만 법원은 뭐라 했어요? 야, 갱신해 준다는 건 종전과 다른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종전 허가를 그대로 연장시켜 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치니까 종전 허가 당시에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그걸 이유로 갱신해 주고 나서 갱신해 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되는 거다. 응? 이게 판결했어. 그래서 2번 매우 중요. 자, 근데 이제 허가를 갱신해 달라고 하려면 국민이 허가를 갱신해 달라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자 행정위원회 허가를 내주면서 3년 허가를 내줬어. 그러면 3년 여기 때가 3년 됐어. 응? 3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 허가는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허가 없어지는 거야. 응? 그러면 상대방은 허가를 갱신 받으려면 어떻게 돼? 종전 허가가 유지되는 상태가 쭉 돼야 되니까 이 3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돼. 끝나기 전에 나 갱신해 주세요 하고 신청해서 신청이 들어가야 돼. 근데 간혹 그치. 하여튼 그 이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응? 이미 끝난 다음에 이때 와서 끝나고 나서 이때 와서 갱신해 달라고 신청? 이건 뭘까? 말로는 갱신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갱신돼서 연장될 허가가 이미 없어졌어. 갱신해 줄 허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만 국민은 갱신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실제는 물어봐야 돼. 다시 새로운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한 것밖에 안 된대. 그러면 행정기관은 새로운 허가 신청을 한 거로 보고 다시 바뀐 법 뭐 다 따져보고 허가를 새로이 내줄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래. 응? 다만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거 있지. 국민은 요 3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이제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신청은 3년 끝나기 전에 했는데 결정은 3년이 지나서야 갱신해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치자. 그래도 신청이 갱신 전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허가는 없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쭉 이어지는 거로 본단 말이야. 응? 응. 자, 어쨌든 동그라미 3번 277쪽에 뭐라고 했어? 중요한 단어는 종기. 종기라는 게 이제 그 허가 기간 정하면 기간 시작이 되는 시점을 시기라 그러고 허가 기간 끝나는 시점을 종기라 그래. 응? 그러면 종기가 도래했다는 얘기는 허가 기간이 다 끝났단 말이야. 종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허가는 어떻게 됐어? 소멸된 거야. 없어졌어. 그지? 그 뒤에 종기 도래 후에 나 갱신해달라, 허가 갱신하다고 신청하는 건 뭐다? 말만 그렇지 실질은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것밖에 안 된다. 조금 아까 설명했지? 중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다 법원의 판결문으로부터 따온 거야. 그래서 1번 여러분 1번 무슨 유료직업 소개사업 유료직업 소개사 영업 허가 받아서 영업하던 자가 뭐 했대요? 허가를 갱신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허가를 갱신해 주는 건 허가를 이미 얻은 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허가가 갱신이 되고 난 후에는 허가가 갱신되기 전에 법 위반 사항이 있었더라도 그걸 책임 묻지 않는다.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갖는 건 아니다. 응? 따라서 갱신되기 전에 위반 사실을 이유로 갱신이 있은 후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응? 시험에 잘 나오고요. 2번도 똑같아. 1, 2번.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종전의 허가 기한이 도래해서 끝났대. 종전의 허가 기한 도래했다 그러지? 그럼 종전 허가는 소멸한 거죠? 그랬는데 뭐야? 그러면 실효했다는 건 효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허가 효력이 상실된 이상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기간 연장 신청이 다른 말로 갱신 신청이야. 갱신 신청은 종전의 허가가 효력이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단순히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구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위원회는 법 바뀐 거니 뭐 여러 가지 다 따져봐서 새로이 허가 내줄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어업에 관한 허가, 어업허가, 그지? 어업허가는 법이 어떻게 정해놨냐면 허가 내주면서 기간이 정해졌는데 어업허가 끝나면 뭐래? 종전허가의 효력은 그냥 없어지는 거래. 그리고 이 어업허가에 관해서는 뭐 갱신 신청, 뭐 갱신 제도가 정해져 있지 않대. 그래서 읽어보면 어업허가는 어업면허라는 제도하고 좀 달리 규정돼 있대. 그래서 어업허가는 어업면허 내주는 거하고는 달리 유효기간 연장제도, 즉 갱신제도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업허가 내줬다가 몇 년 어업허가 냈다가 그냥 허가 기간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래. 허가 효력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경과하면 허가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더라도 그거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거지 종전 허가의 효력이 유지된. 그 이유는 이 갱신 제도가 법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허가는 갱신 기간 연장 제도가 없어서 그냥 종전 허가 기간 끝나면 허가는 자동 소멸하는 거고. 그래서 뭐야? 셋째 주 끝에 뭐 갱신돼 가지고 종전의 어업허가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죠? 그리고 뭐야? 재차 허가를 받은 건 허가를 갱신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받은 거로 봐야 된다. 응? 그것도 다 시험에 쓰였고. 자, 그 다음에 10번 허가 효력이 소멸되는 이유. 허가 효력이 소멸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응?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돼?
아무 조치 안 해도 운전면허 효력은 자동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격 기준 뭐 이런 거 사람을 보고 내주는 허가는 그 상대방한테만 효과가 있는 거라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응? 그리고 또 행정기관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 취소라는 건 면허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하면 면허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지 그 이후부터, 그렇지? 예, 그런 다양한 사유들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년 허가한다고 3년 지나면 갱신되지 않는 한 허가 효력가 없어지는 거야.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중에 시험에 관련된 거. 1번. 대물적 영업이래. 대물적 허가. 응? 대물적 허가 영업이면 어떻게 돼? 물건 시설이 허가의 주된 요건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근데 이 어땠대요? 그 허가받은 자가 뭐 했대? 자진 폐업을 했다든지, 그지? 허가가 유지되기 위한 뭐 아까 뭐 유기장 영업허가 이러는데 그는 유기장 놀이기구가 있어야 이 허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필수진 거지, 그지? 근데 유기장 놀이기구가 다 출고돼서 없다. 그러면 그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런 허가의 효력은 자동 소멸한 거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두째 줄부터 거기가 중요해. 다만 판례는 하는 데가 중요한데 첫째 줄은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써놨어? 허가를 내줄 때 허가 몇 년간 허가한다 해서 유효기간을 정해놨다면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응? 그런데 시험의 핵심은 두 번째 줄. 다만 예외가 있어. 뭐냐면 둘째 줄. 허가에 붙은 기한이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야, 술집 영업 허가를 처음으로 내준대. 그럼 저도 장사를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궤도에 오르려면 뭐 한 1년은 최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술집 영업 허가 내려니까 3개월 영업 허가. 딱 너무 짧게 정해준 거야. 3개월이면 장사 처음 시작해서 손님들한테 알릴 시간도 별로 안 되는데, 그지? 이렇게 그 허가된 영업의 성질상 너무 짧게 기한을 정한 거야, 행정기한이. 그러면 짧게 붙여놓은 3개월 지나면 허가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로 볼까? 그렇게 보면 안 된대. 그 성질상 너무 짧게 붙인 건 그거를 허가 효력을 3개월 동안만 유지시킨다 이런 뜻으로 붙인 게 아니라 허가 내줄 때 어떤 무슨 조건 달았든지 그거를 3개월 동안 보고 3개월 지나면 또 허가 조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 적정한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키워드는 허가에 붙은 기한, 그러니까 행정기한이 허가 내주면서 붙인 유효기한이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게 이제 주어예요. 그렇죠? 상황이야. 응? 이런 경우는 뭐로 봐야 된대? 응? 그 짧게 붙여놓은 기한은 자 셋째 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 그건 무슨 뜻이야? 허가의 효력을 그동안만 유지시킨다. 그는 허가 자체의 효력의 존속기간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부당하게 짧게 붙여놓은 거는 허가 내줄 때 붙인 조건 있지? 허가 내줄 때 붙인 조건을 그 짧은 기간만 존속시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맞대. 응? 그래서 그 허가 내줄 때 붙인 조건을 그 짧은 기간 존속시키고 그 짧은 기간 도래할 때마다 다시 상황에 따라서 허가 내준 조건을 바꿔가면서 허가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짧게 붙인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응? 이거 되게 중요해, 시험에.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 이제 거기에 가분성이라는 거 뭐야?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치? 분리할 수 있는 거. 허가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거나 이 허가 대상 중 일부만 특정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앞서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같은 거 공부할 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여러 개 따갖고 있는데 면허를 취소할 대상인 면허가 그 중에
일부만 했다면 일부 운전면허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지, 그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뭐 특별한 건 없고 2번이 동그라미 2번에 성질상 부당하게 짧게 정해놨다. 이게 중요다. 매우 중요. 네. 그럼 다시 판례로 확인. 네. 아,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이건 이제 이미 내준 허가를, 여러분 이미 내준 허가라면 상대방은 뭐라고 믿고 있어요? 자기는 다 요건 갖춰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고, 응? 그 허가가 존속되려고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막 함부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죠? 철회, 박탈하고 막 이런 거는 상대방의 기득권을 빼앗고, 그러니까 여기 허가는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 거란 말이야. 근데 국민한테 이익 주는 조치를 했다가 함부로 그걸 취소하고 막 이러면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기득권을 막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그게 기속재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하여튼 이게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는 함부로 취소하는 게 안 된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가도 돼. 그럼 판례로 확인해 보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1번을 보면 결혼 예식장 영업허가 받아서 영업하던 자가 있나 봐. 근데 중요한 단어는 첫째 줄에 자진폐업이 나왔다. 그럼 아까도 나왔는데 자진폐업은, 야, 여러분 생각해봐. 야, 결혼 예식장 영업 허가 받는데 무슨 자격 조건 필요해? 응? 그 자기가 무슨 뭐 특별한 신분 자격이 필요하지 않겠지? 예식장 영업 허가 받는데, 그지? 그러면 그런 대물적인 성질의 영업 허가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사람 자진폐업 했대. 자진폐업. 중요한 단어가 자진폐업. 자진폐업 하면 어떻게 된대? 허가 효력은 이미 소멸한 거야. 실효됐다 그래.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 거야. 응?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야, 지난번 코로나가 됐잖아? 도대체 결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예식장 영업 망할 지경이야. 그래서 폐업. 그런데 폐업한 지 한 3개월 지나까 코로나 이래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행정기관에 뭐 했대? 재개업 신고를 했대요. 그죠? 근데 이 재개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종전의 예식장 영업 허가는 어떻게 했어? 이미 자진폐업으로 효력이 이미 상실돼 버린 상태잖아. 그럼 재개업 신고를 했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다시 허가 내달라고 신청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뜻이. 응? 그러니까 재개업 신고를 했더라도 이미 죽은 종전의 허가가, 응? 뭐 살아난다거나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자진폐업, 실효 허가 효력은 이미 상실된 거. 재개업 신고했더라도 종전 허가 효력이 살아나는 거 아니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유기장 영업허가, 대물적 허가. 유기장, 놀이기구, 철거, 영업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라면 허가 효력은 이미 상실된 거로 봐야 한다. 당연히 효력이 상실한 거죠.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자, 행정기관이 일단 어떤 허가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을 때 나중에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뭐야? 그 취소 처리에 관하여 일정한 뭐뭐하면 취소한다, 뭐뭐하면 허가를 박탈한다, 철회한다, 이렇게 단서 붙이고 허가 내줬든 안 내줬든 어쨌든 국민한테 이익을 주는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하거나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셋째 줄 끝에 뭐예요? 응? 기속재량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허가를 취소해야 할 만한 공익적 필요성이 하고 상대방이 허가 취소당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하고 이익을 다 따져봐야 돼. 저울질해봐서 상대방의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허가를 취소시켜야 될 공익적 필요가 훨씬 더 커야만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 거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번은 아까 한 거고, 그 다음에 5번도 한 거고, 그 다음에
네,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구제는 별 큰 논점은 없어요. 구제는 뭐냐면 어떤 경우가 이제 이 구제가 국민의 구제가 필요하면 내가 요건을 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위원이 거부를 한다든지 그럼 거부로 인해서 내가 허가받지를 못했잖아. 그러면 이제 거부한 게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 해가지고 법적 이익을 침해한다 소송으로 싸울 수 있고 그죠?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랬으면 피해 손해배상도 청구해서 받고 또 허가 내줬는데 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업 중인데 허가를 함부로 막 취소해버렸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소송으로 싸울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응? 특별한 논점은 없어요. 넘어가셔도 되고. 이거 앞에서 공부한 건데 그 판례 중에 넷째 줄 끝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허가 취소 처분을 했대. 그러면 이는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침해가 된다. 따라서 양수인도 양도인에 대한 채석허가 내준 거 취소하는 조치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응? 우리 아까도 배웠지. 채석허가는 이제 대물적 허가로서 자기네들끼리 채석허가 받은 A가 계약을 맺고 B한테 채석허가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 배우면 지네들끼리는 민법상으로 넘기는 계약을 맺었는데 뭐가 필요해? 법적으로 이제 행정법적으로 완전히 B한테 채석허가 효과가 넘어가려면 양수인 B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 지위승계 신고란 거래서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줘야만 채석허가 A에서 B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야. 그때. 응?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양도인하고 양수인 사이에 채석허가를 넘기는 계약만 맺은 상태고 양수인이 아직 행정기관에 지위승계 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였어. 그러면 아직 행정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A란 말이에요. 양도인. 근데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 봐. 사유가 생겼나 봐. 그 행정기관이 양도인의 채석허가를 취소해버렸어. 그러면 지네들이 양도인, 양수인 계약 맺고 채석허가를 넘겨받기로 한 입장에 있는 양수인은 자기가 넘겨받을 채석허가가 소멸돼 버렸잖아.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양도인도 소송할 수 있지만 양수인도 자기가 넘겨받을 채석허가가 소멸된 것 때문에 자기도 불이익이 입었다고 그걸 양수인도 양도인에 대한 채석허가 취소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인정된다. 응? 이건 앞에서 한번 했을 거야. 신고할 때 공부했었어.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응?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자, 우리 아까 그랬지. 예를 들어서 자 A법 또 B법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A법은 무슨 장관의 무슨 땡땡 무슨 허가 받아야 된다. 여기 B법은 뭐 시장의 무슨 허가 또는 뭐 인가 뭐 이런 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래. 응? 근데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A법에서도 이 행위를 하려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이제 어떤 국민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허가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자 이 A법에 보면 이거 허가 받아야 되고 또 이거 하나만 갖고 무슨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이것도 또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장관한테 허가 받도록 하고 응? 이거는 또 시장한테 허가나 인가 받도록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놨어. 그러면 원칙은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돼? 한쪽 법에 의해서 허가 받는다고 다른 행위도 하는 게 아니잖아. 다 따로따로 신청해서 다 따로따로 받아야 돼. 응? 이게 원칙이잖아. 아까 예를 들어 도로관리관청, 도로가 접도구역에 있는 땅에다가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는 거 하나 갖고 안 되고 도로관리관청으로부터 도로법에 따라 또 건축허가 또 별도로 또 받아야 된대. 그러면 원칙 각각 따로 신청해서 다 받아야지 하나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원칙이란데 그렇게 되면 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 지금 이것 좀 간소화 시켜주자. 그래서 국민이 비용도 더 들이고 좀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가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거야.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 신청해서 따로따로 다 받아야 될 거를 한 군데가 다 그냥 신청하는 거야. 다 몰아서 한 군데다 신청. 그러면 장관이 다 검토해. 다 검토하고 또 이쪽하고 시장하고 뭐 의논도 해. 협의도 해. 그래서 국민은 한 군데만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이 장관이 다른 법이 정한 이 다른 이 인허가 요건도 구비했는지 다 살펴본 뒤에 딱 한 번에 조치를 해준다고. 허가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 법이 정한 허가한다 그러면 B법이 정한 시장의 허가도 다 받은 거로 간주해 주는 거야. 의지한다는 말은 간주해 준다는 말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국민을 편하게 해주려고 만들어놓은 제도야. 응? 그래서 뜻 한번 봐봐. 인허가 의제.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사항도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뜻이야. 응? 그래서 1번 읽어보면 하나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갖췄는지 같이 다 한 부처 장관이 다 한 번에 검토해서 이른바 장관이 내주는 어떤 주된 허가 하나만 내주면 관련된 다른 법의 인허가도 함께 다 내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응? 자, 이거 왜 만들어놨어? 이런 제도를 왜 법에다 왜 규정해 놓고 왜 만들어놨냐면 세 번째 줄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거야. 국민에게 응? 절차 간소화, 그렇지? 민원이 국민에게 편의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응?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근데 아무리 이렇게 목적이 중요해도요, 목적이 이렇게 국민에게 이익되고 하더라도 이거 행정기관이 해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야. 응? 왜냐면 입법자가 국회가 법률에서 어떻게 돼? 이행을 하려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B법에서는 이행을 하려면 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 따로따로 권한자도 정해놓고 딱 요건도 따르게 정해놨잖아. 그런데 이걸 장관이 멋대로 야 내가 허가 내주면 저 법이 정한 다른 법이 정한 시장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해줄게. 장관이 이런 행동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야. 응? 법에 정해놓은 권한을 지 마음대로 막 행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국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쪽 법에 어떤 주된 역할하는 한쪽 법에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관련된 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을 때만 이게 허용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두 번째 2번 법적 근거 필요 여부 제목에 어떻게 돼?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이런 인허가 의제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행정기관 멋대로 막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3번 신청 및 처리 절차 있는데 우리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이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거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자.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에서 정해놓은 바에 따라 관련된 다른 법의 인허가 다 받은 것으로 간주, 즉 보는 경우를 인허가 의제라고 말한다는 거야. 응? 그죠? 그런데 거기 내가 밑줄 친 거는 그 마음대로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놨을 때, 응? 그렇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면 자 2번. 그러면 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하나의 여기 내가 읽은 건 여기 장관한테 한 번 허가 받으면 다른 법이 정한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이렇게 법이 정해놨을 때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돼? 국민은 신청서를 어디다만 내면 돼? 장관한테만.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한 군데만 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한 번만 하게 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 아니야. 따로따로 내게 하려고 그러면 그 국민에게 뭐 여전한 불편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법으로 명문화해놨지. 2항에. 자, 국민의 입장에서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된 인허가 내달라고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
다른 법이 정하는 관련된 인허가 받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주된 인허가 담당하는 행정청에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지? 주된 인허가 담당하는 행정기관에다가 다 내는 거야. 다른 법의 인허가 필요한 요건도 자료도 같이 제출.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그 밑에 사망은 어떻게 돼? 주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다른 법이 정하는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하고 뭐 해야 된대? 의논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대. 협의 절차를.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밑줄 쳐놨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 자, 이거 미리 얘기했네요. 법 규정이 나오니까 이 A법에서 장관으로부터 무슨 허가를 받으려면 뭐뭐뭐뭐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여기도 돼 있고, 원래 법에 B법에는 또 시장으로부터 뭐뭐에 관한 허가를 받으면 여기도 또 절차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절차는 이쪽에 신청해서 이쪽 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이쪽 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된대. 절차는 한쪽 절차, 주된 인허가 관련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대. 그걸 명문화 해놓은 거야.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걸. 그래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도 다 거쳐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안 거쳐도 되고 주된 인허가에 정해진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응?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이게 법이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이미 다 그동안에 학설과 분이 되거든요. 자, 기억번의 키워드는, 자, 법에서 어떤 주된 기관에 허가 신청하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다 주된 허가 내줄 때 다 내준 거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국민은 어디다만 신청서를 내면 된다? 주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한 군데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제출할 때 아까 법 봤는데 관련된 인허가 받는 데 필요한 자료도 함께 내라는 거지. 자, 그래서 포인트는 주된 허가 담당 기관 한 군데만 제출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절차 간소화, 비용 간소화. 그러면 니은은 첫째 끝에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아까? 자기가 주된 허가를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다 함께 내준 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그 다른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하고 뭐 해야 된다고? 의논해야 된다고, 협의하게 돼 있다고, 그지? 그래서 다른 인허가 이쪽이 예를 들면 이 법이 정한 시장이 아예 안 됩니다. 이쪽에 허가 이거 요건 못 갖춘 거로 봐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장관 주된 허가 주된 허가를 내줘버리면 이것도 내준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의논 결과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야. 허가를 내주면 자동으로 이것도 내준 게 된 결과가 되니까 요건도 못 갖췄는데,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디귿법 문장은 뭐냐면 자, 여기 협의를 하는데,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이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하고 이 의제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 근데 협의가 다 완료가 안 됐더라도, 그래서 끝에 협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그 의제되는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걸 조건으로, 아직 협의가 완료 안 됐는데 나중에 다 완료할 거를 조건으로 뭐 주된 허가 이런 거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협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나중에 다 협의를 다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된 허가 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예.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예. 자, 일단 두 번째 줄 끝에 우리 대법 판례는 뭐라고 한다고? 판례는 다른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에는 기속되지 않는다고 보나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된다고 본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이런 말로 시험에 쓰일 수 있어요. 응? 그 말을 이해해야 돼. 이걸 풀어 쓴 게 동그라미, 기역, 니은이야. 응? 자, 여기 7번 봅시다. 여기 보면 조금 아까 내가 절차를 얘기했었지. 주된 허가와 관련돼서 A법에서 어떤 절차를 정해놨어. 그리고 이 허가를 내주면, 주된 허가를 내주면 여기 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의제되는 허가와 관련해서 여기도 B법에서 무슨 절차를 정해놨다. 양쪽에 다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이때 절차는 한쪽 법에 주된 허가와 관련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다 거친 거로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는 주된 허가 관련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다 거친 거로 보기 때문에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절차 집중설이라고 그래. 응? 그래서 기억번 써놨나? 자, 기억번에 절차. 그죠? 절차 얘기를 하고 주된 허가에 요구되는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된 허가 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되고 다른 의제되는 다른 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꼭 이해. 절차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한다. 절차의 집중효 인정. 하지만 여러분 보자. 이게 절차만이 아니라 뭐 허가를 해주려면 무슨 요건을 갖추고 무슨 요건을 갖추고 이렇게 허가를 해주기 위한 주된 허가를 위한 이런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이제 뭐 무슨 시설은 뭐 갖추고 그죠? 뭐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실체적 요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내용적인 요건, 응? 절차가 아니라 내용에 관한 요건. 여기도 실체적 요건이 있을 거야. B법에서도 원래 시장이 신청받아 허가할 때는 뭐 시설을 뭘 갖추고 뭐 할 것 이런 게 요건이 있는데, 응? 우리가 운전면허도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뭐 적성 검사 뭐 신체 검사도 합격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요건이 있을 텐데 이 실체적 요건은 자 생각해 보자. 이쪽 법의 요건을 못 갖췄는데 이쪽 주된 허가 담당하는 장관이 이 주된 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 구비했다고 허가 내줘 버리면 이쪽 법에 실체적 요건, 허가 요건도 못 갖췄는데 허가를 다 내준 거로 간주해야 되겠는단 말이야. 그래서 실체적 요건은 양쪽 법에 각각의 허가에 관한 요건이 다 구비됐을 때만 주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야. 주된 허가 내주면 이것도 내준 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은 주된 허가에서 정해진 실체적 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해서 정해놓은 실체적 요건도 다 충족이 돼야만 주된 허가를 내주면 관련된 인허가도 내준 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게 니은번. 자, 뭐 해야 된다고? 주된 허가에 정해진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니은번. 응? 의제되는 다른 인허가에 요구되는 실체적 요건까지 구비해야만 주된 허가를 할 수 있다. 응?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주된 허가 요건, 실체적 요건은 구비했어도 관련되는 인허가 요건이 실체적 요건이 구비 안 됐으면 주된 허가 담당 기관은 주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내줄 수 없다고 거부해야 된다고. 응? 말이 어려운데 아마 그래도 딱 깨치면 되게 단순해. 응? 잘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5항에 자,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범위. 그래서 기억번을 보면 자, 여기서 장관이 A법이 정한 주된 허가를 내주면 관련된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내준 거로 본다, 간주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되고 그런데 거기 그럼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치고 자, 거기서 하나가 그 두 번째 줄 밑에 줘야 돼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에서 이렇게 써놓는다고. 이 주된 허가에 관한 법에서 A법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장관으로부터 이 허가를 하나 받으면
B법이 정한 시장에 무슨 허가를 받은 거로 간주된다. 이렇게 뭐뭐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준다. 그것만 인정되는 거지. B법에서 시장으로부터 또 뭐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돼. 이거는 관련 없는 거거든. 이런 것까지 B법에서 정한 모든 게 다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이 A법에서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으면 B법에서 정한 뭐뭐뭐뭐를 받은 것으로 간주. 요것만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거지. B법에서 정한 모든 사항들이 다 한 번에 다 받은 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응? 즉 다른 법률의 세체줄,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은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법 좀 보자. 행정기본법 제25조를 보면 인허가 의제 효과. 자, 첫째 줄. 이렇게 여기 장관하고 시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된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응?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협의가 완료됐을 때. 그래서 지금 바로 조금 아까 봤던 거하고 연대. 동그라미 2번.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뭐뭐 받은 것으로 간주하다. 그거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한 뭐뭐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거 이외의 사항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응? 그 얘기. 그게 중요. 즉 인허가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를 정한 해당 법률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까지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응? 그거 중요. 그리고 인허가 의제의 사후관리 등 했는데 거기 1항만 보자. 1항을 보면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담당하는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실제는 장관이 신청받아서 주된 허가 하나 내준 거잖아. 근데 주된 허가 내주면 B법이 정한 시장의 허가도 함께 내준 것으로 간주되잖아. 그러면 실제는 장관이 허가함으로써 이 시장의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때 시장은 자기가 직접 허가를 내준 건 아니지만 시장이 신청받아 직접 허가를 내준 것으로 간주하고 관리 감독을 잘해라 이 얘기야. 응? 그래서 그 1항만 좀 알아도.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 불복 방법. 이렇게 논점이 있죠. 불복 방법. 자, 뭐라고 써있어요? 기호번. 행정기관이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면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는 사유와 불허 사유와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 사유를 함께 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은 여기 승복 못한다 이거야. 그지? 그럼 상대방은 소송으로 다투고 싶은데 뭘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냐? 소송 대상의 문제예요. 이때 핵심은 상대방은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고? 주된 인허가 거부 조치를 대상으로. 응? 즉 상대방한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발생시킨 조치는 주된 인허가 거부입니다. 응? 여러분 주된 인허가 거부 이꼬로 결론은 뭐야? 관련 인허가도 함께 거부하는 거죠. 들어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핵심은 뭐냐면 첫째 끝에 주된 인허가를 왜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와 관련된 인허가도 이거 요건 못 갖췄습니다 하고 같이 이유를 같이 제시했더라도 그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 사유 제시는 그냥 이유를 밝힌 것일 뿐 상대방한테 직접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송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이니까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내줬대. 그래서 법에 정한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됐대. 이럴 경우에 두 번째 줄 밑줄. 의제된 인허가는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 처분과 별도로 행정소송,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꼭 내고 있어요.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내주니까 관련된 다른 법의 인허가도 함께 내준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때 의제된 인허가도 또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주된 인허가뿐만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도 별도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의제된 인허가만 승복을 못하면 의제된 인허가만을 따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자, 셋째 줄,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라고 다투고자 하는 국민이 있어. 이해관계. 응?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주된 인허가도 받고 관련된 다른 법의 인허가도 의제받았어. 둘 다. 근데 누군가가 저 사람한테 주된 인허가 내준 거는 내가 문제 안 삼는데 그 다른 법의 인허가까지 함께 받은 거로 간주되는 거. 난 이거 승복 못하겠다. 이러면 그래서 거기 의제된 인허가만은 다투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라고 다투려고 하는 이해관계는 소송 대상 뭘 갖고 소송해야 된대?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소송할 게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을 때. 이거 중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디귿번에 두 개의 중요. 하나는 뭐라고? 응? 의제된 인허가 조치는 주된 인허가 처분과 별도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하나. 두 번째는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라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은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는 꼭 중요. 그럼 뭐 이제 이거 확인하는 거야. 이제 나머지는 다 판례가 응? 확인 차원에서 몇 개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1번이나 2번이나 뭐야? 응? 1번, 2번 이게 같은 취지야. 뭐냐면 주된 인허가에 정해진 절차 거쳤으면 되지 의제된 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이 정한 절차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응? 1번이나 2번이나. 그래서 1번을 분석해 보면 이제 주택건설 촉진법 여기 칠판에 보면 주택건설 촉진법이 A법, 그리고 뭐 여기 허가는 장관이 이제 허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건설부 장관이 주택건설 촉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 장하고 예를 들면 시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을, 여기 사업계획 승인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된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해. 그럼 주된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된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장관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된 허가 내주면 다른 법,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계획법 이런 다른 법에서 시장에 뭐 인허가 이것도 함께 다 내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둘째 줄, 그 제4항의 인허가 등 결정 승인이 있는 거. 이게 같은 조 4항의 인허가 이게 도시계획법이 정한 무슨 인허가가 함께 다 나간 것으로 볼 것이고, 그 두 번째 끝에 그 절차가 바로 이제 주된 인허가 정의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지. 그거 외에 도시계획법 등 관련된 인허가를 대해서 정의는 법이 정한 절차는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절차는 집중적인 노력을 인정한다. 근데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은 하나 거친다고 하나 충족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충족이 돼야 되니까 실체적 요건은 집중된 노력을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말이 되고 2번도 마찬가지야. 응? 그래서 인허가 의제된다는 규정이 있을 때 주된 허가 관련된 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3번은 역시 이제 앞부분의 얘기는 무슨 채광 계획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 실체적 요건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여기 문구를 보면 자, 거기 밑줄 친 데 보면 공유수면 관리하는 관청. 공유수면은 뭐 하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응? 우리 한강물, 뭐 4대강 같은 하천, 응? 이런 공유수면 관리하는 관청이 재량 권한을 행사해서 공유수면 점용을
여부를 이게 재량행위라는 얘기야.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재량행위다. 근데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 여기서 어떻게 해서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죠? 그러면 그 마지막 채광계획을 인가하는 관청은 이를 이유로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보면 여기서 채광계획이라는 게 나오지. 끝부분에 이 채광계획 인가, 채광계획 인가해 주는 게 주된 허가라고 생각해. 응?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야. 그럼 무슨 말이 돼? 의제되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청이 이 의제되는 인허가인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거 안 됩니다. 그랬다면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어떻게 돼? 응? 주된 허가 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부해야 된다. 거부할 수 있다. 응? 쉽게 얘기하면 인허가 내줄 수 없는 의제되는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주된 인허가도 내주면 안 된다. 왜냐면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 못 갖췄는데 주된 인허가를 내줘버리면 의제된 인허가도 다 발급된 거가 돼버리니까 요건도 못 갖췄는데 그런 결과가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뭐야? 행정청으로 어떤 행정청 국민이 신청하는 창구를 좀 단일화해서, 그지? 창구를 단일화해서 절차를 간소하여 뭐야?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허가 의제 제도를 규정하는 목적은 이런 데 있는 것이지. 응? 그 셋째 줄 인허가 의제되는 사항과 관련돼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심사를 배제하려는 뜻이 아니다. 응? 그러니까 국민은 그냥 창구 단일화 됐으니까 국민은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장관한테만 여기 A법이 정한 허가 요건 갖춰서 또 B법이 정한 이쪽의 허가 요건 다 갖춰서 관련 서류 한 군데 내라는 거야. 그럼 장관이 시장하고 B법에 이 시장하고 협의해서 이쪽에서도 괜찮다 요건 갖췄다 그러면 장관은 그냥 A법이 정한 허가한다 한마디만 하면 이쪽 법이 정한 허가 다 받은 거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쪽 법이 정한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시장이 반대한다. 그러면 주된 허가도 내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창구를 단일화하자는 거지. 이쪽 법이 정한 요건 아무 상관없이 이쪽 법이 정한 요건 하나만 갖추면 다 내준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응?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뭐야? 밑줄 친 거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신고 공부할 때 했던 거지. 이른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신고서만 제출한다고 신고 효과 끝난 게 아니라 신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행정위원회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 효과가 발생. 수리위원회 시간 이건 앞서 한 건데 워낙 시험이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외쳐진 거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밑줄 맨 위에 거. 이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여기도 첫째 줄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 허가. 응? 그 다음에 첫째 끝에 건축 신고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법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 신고를 하잖아. 그럼 행정위원이 건축 신고를 수리해주면 건축 신고만 수리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도 함께 다 내준 것으로 간주되는 거야. 응? 그러면 생각해보자. 건축 신고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건축법이 정한 신고 요건은 갖췄어 이 사람 신청한 국민. 하지만 다른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요건은 구비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건축 신고 담당기관은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이유로 거부해야 되는 거지. 응? 주된 인허가를. 그래서 그 얘기죠. 응? 이해됐어요? 여기서 주된 인허가는 건축 신고, 의제되는 인허가는 개발행위 허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응? 건축신고 담당 기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요건 구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 주된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응? 6번은 반대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해서 정해는 법이 정한 요건까지 충족이 돼야 주된 허가 담당하는 행정청은 주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응? 다 같은 취지의 판결 드립니다. 자, 다 여기 6, 7, 8 다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의제, 오른쪽으로 왔어요. 283조. 자,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범위. 자, 1번이 핵심적인 거죠. 자, 주된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나가면 어느 법에 어떤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그 법률이 정한 것만 함께 인허가 의제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치는 거지. 그 이외에 정해놓지 않은 것까지도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응? 1번. 1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1번만 잘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 좀 넘어가도 되겠다. 자, 그렇게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면 284쪽. 인허가 의제에 관한 불복 방법. 여기 좀 판례가 몇 개 있어. 중요해. 자, 1번 판례 봅시다.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대,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나 봐. 그죠? 근데 건축 허가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이 건축 불허가 처분. 건축 불허가 처분은 건축 허가 거부지요.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을 내주면서 왜 거부하느냐? 아, 건축법이 정한 건축 허가 요건도 못 갖췄고 또 이유 또 제시했어. 뭐? 이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이 정한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만 못 갖춘 게 아니라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허가 요건도 못 갖췄다 하면서 둘 다 요건 다 충족이 안 되니까 주된 허가 거부한다 하고 거부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경우 두 번째 줄. 그 주된 건축 불허가 처분 이거 외에 별개로 뭐야? 뭐 형질 변경 불허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 이게 여기까지 보면 건축 허가 내주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되고 농지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되는 거야. 응?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데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이 농지 전용이나 형질 변경 이거 요건 못 갖췄습니다 하고 함께 거부했단 말이야. 이유를 들어. 이런 경우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준 최종 처분은 주된 불허가 처분인 건축 불허가 처분 하나만 있는 거지. 그와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주된 거부 처분인 건축 불허가 처분 하나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응? 따라서 그래서 그 밑에 밑줄 그러한 조치에 승복 못하는 상대방 국민은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있지만 그와 별도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은 처분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도 없는 거고 그걸 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뭘 대상으로 소송하면서 왜 주된 허가인 건축 불허가 처분을 거부하냐? 위법이야. 소송으로 다투면서 그 소송 절차에서 나는 그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도 구비했고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그 형질 변경, 농지 전용 허가 요건도 다 구비했는데 왜 그거 요건 못 갖췄다고 하냐? 그 소송 절차 함께 주장해서
최종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받으면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걸 소송에서 그 건축 불허가 처분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으면 되고, 된다. 따라서 이거는 소송 대상, 그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은 소송 대상으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소송으로 다툴 필요도 없으며,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정해진 기간 내에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더 이상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응? 즉 건축 불허가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과정에서 얼마든지 기간에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1번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2번. 자, 2번을 보면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왜 불허가 하는지 이유로 건축 불허가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뭐야? 응? 다른 이유도 같이 제시했대. 그지? 아, 이게 관련법에 보면 소방서장이 건축 허가에 동의를 안 한다. 응? 소방서장이 건축 부동이라는 이유를 같이 기재해서 보냈대. 근데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건 주된 거부 처분인 건축 불허가 처분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소방서장이 동의를 안 한다는 이유는 이유일 뿐이지 국민에 대한 직접 불이익을 가져오는 처분은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대방이 소송으로 다퉈야 될 대상은 뭐야? 건축 불허가 처분만이지. 그지? 그리고 건축 불허가 처분은 시장에 대하고 시장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 위법이야 하고 소송을 하고, 그 소송 절차에서 소방서장이 동의 안 한 게 잘못이다. 그리고 그 잘못이고 그거 동의 안 한다는 이유로 허가 거부한 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이라는 게 그 자체로 별도의 독립적인 처분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번도 같이 공부하세요. 1, 2번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 넘어와도 되고 4번 아까 얘기했어요. 4번 중요한데 4번 다시 한번 확인이야. 자, 밑줄 친데 보죠. 의제된 인허가 조치는 통상적인 인허가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요. 응?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 동일한 효력. 따라서 그래서 뭐야? 그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의제된 인허가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만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게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의제된 인허가 부분만에 대한 직권 취소 철회가 가능한 이상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 역시, 그러니까 소송을 통한 취소 역시 허용된다.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하다고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는 뭐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이게 다른 말로 주된 거부 처분, 주된 허가 거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를 소송 대상으로 취소단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라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은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의제된 인허가를 처분을 송대상으로 다퉈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제. 공부할 게 필요 없더라. 면제 조치는 한마디로 의무 해제야. 의무 해제해주는, 의무 없애주는 조치라는 점에서는 허가하고 같아. 근데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허가는 무슨 의무 없애주는 거지? 금지 의무. 금지 의무. 이거 부작위 의무, 이걸 없애주는 건 허가라고 부르고, 나머지 세 종류의 의무 뭐야? 뭐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의무, 자귀 의무, 그다음에 돈이나 뭐 이런 거 내라, 급부 의무, 뭐 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수인 의무, 이 세 가지 의무 없애주는 건 면제라고 칭하기로 한다. 응? 그 이외에는 허가에 관한 논리와 똑같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도 면제 자체는 내는 일이 없고, 응? 만약을 위해서 허가를 내면서 면제와 이거는 같은 점이고 이건 다른 점이다, 이런 정도의 대비해서 알아두는 점. 응? 자, 지금까지 허가를 주고 오늘 공부한 게, 내용상 공부한 게 뭐야? 재량행위와 연관지어서 논의되는 거로 이제
법 규정 후 요건의 불확정 개념이 쓰였을 때 그걸 재량이 아닌 법 개념으로 보고 행정청이 내린 판단은 당연히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는데, 다만 법원은 심사할 때 뭐 절차 지키고 고려해야 될 요소 충분히 고려했다면 쉽사리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 판단을 뒤집으면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판단 여지서를 공부했고,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의 내용별 이렇게 체계도 하고 그에 따라 허가의 중점을 두고, 허가. 그 다음에 이 인허가 의제 제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핵심 주제 공부했어요. 자, 쉬는 시간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